잠깐,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기술들보다 훨씬 앞서갔던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수천억, 수조 원을 쏟아부은 프로젝트들, 세상을 바꿀 거라고 다들 입을 모았던 물건들. 그런데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단 한 번도 소비자 손에 닿지 못한 채 그냥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은 역사 속으로 조용히 묻혀버린 출시 전에 엎어진 제품들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공중분해된 무선 충전 매트. 2017년 팀 쿡이 스테이지 위에 올라 아이폰 X를 발표하던 그 자리에서 애플은 하나의 액세서리를 살짝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에어파워. 개념은 간단했어요. 동그란 매트 위에 아이폰이든 애플 워치든 에어팟이든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알아서 동시에 충전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어디에 올려도 되는 완전 자유 배치 무선 충전. 2017년 연말에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2018년이 됐는데 안 나왔어요. 2019년도 됐는데 여전히 침묵. 그리고 2019년 3월 애플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당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댄 리치오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랬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에어파워는 우리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프로젝트를 취소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술적으로 파헤쳐보면 이렇습니다. 에어파워는 하나의 매트 안에 여러 겹의 충전 코일을 촘촘히 겹쳐 배치하는 방식이었어요. 어디에 기기를 놓아도 코일 중 하나가 반응하게 하려면 코일들이 서로 지나치게 가까울 수밖에 없었고, 이 코일들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했습니다. 전자기 간섭까지 일어나면서 기기들끼리 통신도 제대로 안 됐고요. 쉽게 말하면 너무 욕심을 부린 거예요. 기술이 꿈을 따라가지 못한 순간이었죠. 재미있는 건 에어파워가 취소되고 나서 애플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맥세이프입니다. 어디에 놓아도 되는 자유 배치 대신 자석으로 딱 정해진 위치에 붙게 만들어버린 거죠. 완벽한 꿈 대신 현실적인 답을 택한 셈이에요. 애플이 공개적으로 제품을 취소한 건 역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제품을 발표하고 취소 발표까지 한 건 에어파워가 손에 꼽힐 정도예요. 그만큼 애플도 이 프로젝트에 자신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뼈아팠던 실패이기도 합니다. 10년짜리 비밀 프로젝트의 허무한 종말, 애플카. 이건 규모가 좀 다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타이탄.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였어요. 아이폰이 스마트폰 세계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자동차 산업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야망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아무도 공식 확인을 못 받았어요. 팀 쿡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연구 중이라고만 했고, 애플은 공식 언급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들은 사방에서 새어나왔죠. 2015년 초 샌프란시스코 도로에 카메라 장비를 잔뜩 달고 다니는 의문의 밴들이 포착됐고, 테슬라와 BMW 출신 자동차 전문가들이 줄줄이 애플로 이직했습니다. 2017년에는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기구로부터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까지 받았어요. 프로젝트 최전성기에는 약 2,000명의 직원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됐고, 수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애플은 스티어링 휠도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예상 가격은 10만 달러 이하,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정면으로 겨냥했죠. 그런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자율주행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고, 2019년 DMV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도로를 테스트 중인 28개 자율주행 회소 중 애플의 성능이 꼴찌였습니다. 리더십도 계속 바뀌었고, 프로젝트 방향도 수없이 뒤집혔어요. 완전 자율주행에서 반자율주행, 그리고 다시 그냥 전기차 식으로 목표가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27일 애플 최고 운영 책임자 제프 윌리엄스가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타이탄 종료. 당일 현장에 있었던 약 2,000명의 직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다고 해요. 일부는 애플의 AI팀으로 재배치됐고, 일부는 해고됐습니다. 10년, 수조 원, 2,000명. 그 모든 것이 단 한 대의 차도 팔지 못한 채 사라진 겁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이 소식에 격려 이모지와 담배 이모지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반응이었죠. 게임의 넷플릭스가 꿈꿨던 것과 현실의 간극, 구글 스타디아. 2019년, 구글이 게임업계에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구글 스타디아. 콘솔도 고사양 PC도 필요 없어요.
구글 서버가 대신 게임을 돌려주고 여러분은 그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받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크롬캐스트로도, 어디서든 게임의 넷플릭스라는 말이 나올 만했죠. 당시 발표 현장에서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이게 되면 진짜 혁명이다 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요, 출시해보니 게임이 없었어요. 넷플릭스가 되려면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스타디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오리지널 게임을 만들려고 자체 스튜디오도 세웠는데 2021년에 출시도 하기 전에 스튜디오 자체를 닫아버렸어요. 당일까지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직원들이 그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가격 구조가 이상했어요. 일부 무료가 있었지만 대부분 구독료를 내면서도 게임은 따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구독료 내면 게임 다 포함 아닌가? 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세 번째, 인터넷이 안 좋으면 체험 자체가 망가졌고요. 결국 구글은 2022년 9월 스타디아 종료를 발표합니다. 게임, 하드웨어, 구매 금액 전액 환불. 2023년 1월 18일부터 서버 종료. 그나마 구글이 환불을 다 해줬다는 건 칭찬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게임을 만들려고 스타디아와 계약했던 개발사들은 스튜디오 폐쇄 발표 당일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기술력은 진짜였어요. 구글도 인정했습니다. 스타디아의 기술 바탕은 스케일 면에서 검증됐다고요. 그 기술은 유튜브, 구글 플레이, AR 분야로 흡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디아는 실패했지만 스타디아의 기술은 살아있는 셈이죠. 아이패드보다 먼저였던 듀얼 스크린 태블릿. 2009년을 기억하세요? 그때 세상은 애플이 태블릿을 만든다는 소문에 들썩였어요. 2010년 10월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서 세상이 뒤집혔죠. 근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는 그보다 먼저 훨씬 더 독특한 개념의 태블릿이 존재했습니다. 이름은 쿠리어.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수년간 비밀리에 개발된 이 기기는 지금 봐도 앞서 보일 정도예요. 두 개의 화면이 책처럼 열리는 형태로 터치펜으로 노트를 쓰고 손가락으로 컨텐츠를 끌어다 붙이고 스케치를 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이른바 창의자를 위한 기기. 인터넷 서핑용이 아닌 생각하고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 그 개념이 핵심이었습니다. 2009년 말 기즈모도의 쿠리어의 프로토타입 영상이 유출됐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애플 아이패드보다 훨씬 쿨하다. 그런데 2010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쿠리어 프로젝트는 생산 계획이 없습니다. 종료합니다. 이유는 내부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CEO 스티브 발머는 쿠리어가 독립적인 운영체제로 동작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윈도우 생태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쿠리어 개발팀은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국 두 방향이 충돌하면서 프로젝트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쿠리어가 추구했던 듀얼 스크린 플러스 스타일러스 플러스 창의적 중심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 시장이 증명해줬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서피스 듀어, 2020년 서피스 니오를 내놨는데 개념적으로 쿠리어와 매우 흡사합니다. 10년을 돌아온 셈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듯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거 쿠리어 아니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에어파워는 완벽함을 추구하다 기술의 한계에 막혔고 애플카는 10년의 시간과 수조 원을 쏟아부은 것도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구글 스타디아는 기술은 됐는데 생태계를 못 만들었고 쿠리어는 내부 갈등으로 충돌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제품들 중 어떤 것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쓰는 맥세이프, 클라우드 게이밍, 자율주행 기술, 이 모든 것들의 어딘가에 오늘 소개한 필패작들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누군가의 성공이 되어 돌아오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 중에서 지금이라도 다시 나왔으면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